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진 덕분에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들 말하죠. 몇 년 있으면 저도 평생의 중간기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들어 솔솔 불어오기 시작한 봄바람이 저를 자꾸만 중년의 감상으로 이끌기 때문일까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자꾸만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만만치 않았던 우여곡절의 삶. 그때마다 매번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돈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다 하는 생각 말이에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 과부인 친정어머니의 젊은 시절은 가난했어요.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진 고생을 다 이겨내며 살아오셨고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에서야 고정된 직장을 갖게 되셨죠. 그곳은 바로 호스피스 병동이었는데요. 당시 저는 어린 마음에 친정어머니의 직업이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왜? 엄마가 하는 일이 창피해서 그러니? 엄마도 참, 내가 언제 창피하다고 했나? 딸 자식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소리지. 호스피스 병동이 어디가 어때서? 더울 때 에어컨 바람 나오겠다. 추울 때는 히터 따뜻하게 잘 나오겠다. 그렇다고 몇몇 직업들처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도 아니잖아. 그냥 솔직히 그렇잖아요. 거기가 그냥 병원이래? 호스피스 병동이면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기까지 잠시 머물다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늘 가까이에 두고 일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또 엄마가 기왕이면 밝고 희망찬 곳에서 일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진아, 그건 오해야. 무슨 오해요? 죽음을 앞둔 환자라고 해서 그런 환자들이 모여 지내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당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사람 사는 건 결국엔 똑같은 법이거든. 우리 환자분들도 남들처럼 봄에 필 꽃을 기다리고 가을에 질 낙엽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름의 소망 하나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니까. 여튼 긍정왕이야. 누가 우리 엄마 아니랄까봐. 정 그렇게 걱정이면 엄마가 일하는 병동 한번 겨눠가 볼래? 친정어머니의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전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면 우중충한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가보니 병동의 환자들과 근무하는 사람들의 삶은 저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도 있었고 내일을 향한 희망들도 있었어요. 제 예상이 완벽하게 틀렸던 거죠. 그리고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친정어머니께서 남기셨던 한마디가 앞으로의 제 삶을 결정지었어요. 우리 예진이 걱정 엄마도 충분히 이해해. 죽음을 앞둔 가족을 외면하고 버려두는 사람들도 분명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엄마의 마음도 함께 미어져 나가는 기분이기도 하고.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알 것만 같아. 그런 못된 사람들은 아주 일부일 뿐이라는 소리죠? 그치.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할까? 닮기는 엄마밖에 더 있나? 평생 키워온 딸내미인데. 기왕 이해해주는 김에 엄마 얘기 한마디만 더 들어주지 않을래? 하세요, 뭐든. 살다 보니까 아프고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더라. 엄마는 우리 예진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아프고 힘들 때 사람 버리지 않겠다. 그날 전 친정어머니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그날의 약속을 지켜내리라 다짐해야만 했던 순간이 연달아 닥쳐오게 되더라고요. 전 남들보다 결혼을 빨리 한 편이에요.
혼인신고를 올리던 때가 저희 부부가 사회초년생이었던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보다 결혼을 훨씬 일찍 하고는 했던 당시의 시대상에 비춰보아도 꽤 이르다는 소리를 듣는 결혼이었죠. 제가 이른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아버님이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친정아빠를 향한 그리움이 늘 향수로 맺혀 있었거든요.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던 아주 어린 나이에 부친상을 겪었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시아버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셨어요. 커다란 소나무처럼 시댁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시아버님의 모습과 인품에 한눈에 반해버렸다고나 할까요? 제가 이른 결혼을 선택하게 된 과정 속에서는 남편이 참 반듯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점도 한몫 단단히 거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제 마음과는 조금 달랐죠. 공인회계사를 꿈꾸고 있던 남편은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그럴 만도 했던 것이 당시 남편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몇 차례 낙방한 상황이었거든요. 가뜩이나 대한민국에서 어렵기로 손에 꼽는 공인회계사 시험. 더욱이 남편은 배운 일이 도둑질이라고 평생 공부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남자. 상황이 이러니 저 또한 남편의 고민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죠. 알아.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자신의 미래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섣불리 결혼을 결정할 수는 없을 테니.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니까 우리 결혼은 있잖아. 아니, 그럴수록 난 우리 결혼을 서둘러야 된다고 봐. 남편이 와이프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건 어쩌면 편견일지도 모르잖아. 대기업까지는 아니라지만 나 안정적인 직장 있어. 당신 회계사 되기까지 충분히 뒷바라지 해줄 능력 된다고.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정 미안하면 나중에 호강시켜주면 돼. 회계사 된 다음에. 또 떨어지면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나이만 먹었지 직장도 없고 할 줄 아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남편이 되면? 결혼 시작도 전에 왜 무능한 남편 될 생각부터 해? 왜 벌써 떨어질 생각부터 하냐고. 쉬운 시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행복은 나누면 2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잖아. 자기야, 아프고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랬어. 당장 장모님 되실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자 약속이야. 그래서 나 당신 놓을 수가 없겠어. 당신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아프고 힘들 때 버리지 않을 거야. 그니까 우리 결혼하자. 바로 그 순간이 친정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내리라 마음먹은 첫 순간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끝내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었어요. 결혼식 전날 남편으로부터 한 통의 비보가 도착했거든요. 비보를 접한 저는 하객들에게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편으로 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피투성이에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계신 시아버님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끔찍한 교통사고였어요. 참,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세상 어느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아버님께서는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정면 추돌 사고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지는 않으셨어요. 여기서 그친 일이었다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긴 수술 끝에 의식을 되찾은 시아버님은 애석하게도 스스로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야 말았어요. 목 아래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거든요. 시아버님 앞에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모습만을 보이던 남편은 뒤로는 분명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이 제가 아프고 힘들 때 사람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2번째 순간이었어요. 전 시아버님을
평생 병수발 들기로 다짐했어요. 왜 굳이 며느리인 저까지 전면에 나섰냐고요? 남편 외에 다른 자식은 없었어요. 남편은 저처럼 외동이었거든요. 시모는 사실 시모가 제일 문제였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었던 시모는 시아버지의 반신불수 판정 직후부터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외출이 부쩍 잦아진 시모는 아침에 나갔다가 새벽에서야 돌아오기 일쑤였고 어느 날부터는 아주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늘 싸구려 향수 냄새와 술 냄새를 풍겨댔죠. 시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는 일이요. 제 기억에는 단 하루도 없었어요. 어른들에게 참 예의 바르고 싹싹하다는 칭찬들을 달고 다녔던 제가 오죽했으면 시모에게 대놓고 대들었겠냐고요. 오늘도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오셨네요. 싸구려 향수 냄새랑 술 냄새가 진동을 하시고요. 싸구려라니 말 조심해. 너희 세대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세대한테는 요즘 제일 유행하는 향수니까는. 그러세요? 그러면 술 냄새도 제일 유행하는 술 냄새인가요? 요즘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시는 건데요?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일일이 보고하고 다녀야 하는 거니? 하늘 같은 시애미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야, 뭐야? 시집살이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전혀 신경도 안 쓰시니까 문제인 거죠. 아버님께서 어머님은 오늘 또 어디 가는지 물어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민망한 줄 아세요? 꼴에 마누라 찾아대기는? 하기사, 사내 놈의 것들은 나이 차면 부인밖에 없다고 하기는 하더라.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아버님이 평소에 어머님이라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벌써 다 잊으신 거예요? 다 지나간 옛일 운운할 거 없고 너나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사. 손가락 하나 까딱까지 못하는 반신불수 시애비 편이나 들기 전에 이 집안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부터 살피라는 소리야. 오늘처럼 나한테 버릇없이 굴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소방 맞고 쫓겨나는 수가 있으니까. 어머님. 비슷한 다툼이 며칠에 한 번씩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전 시아버님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어요. 하지만 병수발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시아버님께는 살림살이에 서툰 아들 자식의 손길보다는 섬세한 며느리의 손길이 더더욱 필요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씩 쌓여가다 보니 직장 생활과 병수발을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렇게 전 결국 직장에 사표를 내야만 했죠. 남편은 생계를 짊어지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미뤄둔 채로 공사장을 전전하며 막일이라도 해야만 했고요. 매 순간 저희 부부는 심적인 한계를 느꼈지만 시아버지를 위한 헌신을 택한 것에 후회는 없었어요. 기약 없는 병수발을 꿋꿋하게 이겨내며 매일 밤 서로를 다독였어요. 아프고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그런 저희 부부의 모습이 시아버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하기사 앞길 창창한 젊은 자식 부부의 헌신이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셨겠죠. 그래서였을까요? 시아버님 병수발이 1년째 접어들던 무렵 제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있잖냐 새아가 원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전하려고 했던 얘긴데 말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세상을 떠나긴요. 자식 며느리가 든든하게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미리 준비할 건 해야지. 네, 따로 유언장을 준비하기도 버거운 몸이 되어버렸기도 하고. 아버님 제발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결혼 인사 다닐 때 배웠던 둘째 시숙 기억하지? 그 시숙을 통해서 대학가에 3층짜리 신축 원룸 건물 하나를 사두었어. 나중에 내 병수발 다 끝나거들랑 남편이랑 거기 들어가서 살 거라.
3층은 통으로 가정주택인 건물로다가 일부러 찾아서 계약했어.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요? 교통사고 보험금이랑 내 평생 이래저래 모아둔 돈이랑 해서 마련했지 뭐. 아니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다음에요. 받아주어야 해. 그래야 내가 훗날에 눈을 감을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 편히 감지. 이대로는 고맙고 미안해서 쓰겠니? 병수발은 고마워하셔도 돼요. 그치만 미안해하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자식이자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하필이면 결혼 전날에 사고가 나버리는 바람에 너희 결혼식도 못 올렸잖니. 혼인신고만 덜렁 해놓고 사는 너희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아버님, 내 병수발이 자식이자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지? 네, 나도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시아버지 사랑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주렴. 언젠가는 태어날 손주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할아버지 마음이기도 하고. 결국 전 며칠 고민한 끝에 시아버님께서 마음의 선물로 준비한 그 건물을 받기로 했어요. 단 아주 훗날에 천명을 다한 시아버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난 다음에서야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며 거듭 양해를 구했죠. 시아버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요. 그렇게 몇 년, 저희 부부의 헌신적인 병수발 덕분에 시아버님께서는 의사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던 그 몇 년 동안을 이 세상에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첫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며칠 뒤에서야 여한 없다는 눈물을 흘리시며 숨을 거두었죠. 그런데 제 출산 자리에도 시아버님의 임종 자리에도 코빼기 한번 비추지 않던 시모가 모습을 드러낸 건 장례식장이었어요. 상주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어김없이 싸구려 향수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나타난 시모는 웬 제비스러운 중년 사내의 팔짱을 꼭 낀 채였거든요. 시모의 꽃무늬 알록달록한 차림새를 마주하고 있자니 참 기가 찰 노릇이더라고요. 예의 정도는 차리셨어야죠. 다른 사람 빈소에 꽃무늬를 입고 와도 욕먹을 판국에 어머님이 상주잖아요. 아버님 장례식장이잖아요. 남이사 꽃무늬를 입던 꽃가옷을 입던 내가 뭔 상관이라디. 남들 보기에 나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외간 남자 팔짱까지 떡하니 끼고서는 그 사람 대체 누군데요? 어디 캬바레 춤선생인가? 아니면 제비? 아버님 병석에 누워 계시는 동안 설마 춤바람 나셨던 거예요? 캬바레 아니고 콜라텍이었어. 아, 그래요? 요즘 콜라텍은 술도 파는구나. 춤바람이 무슨 자랑이라고. 젊은 년이 앞뒤 꽉 막혀가지고서는 요즘 100세 시대야. 나 정도면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인데 그런 내가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인간 옆에 평생 묶여 살아서야 쓰겠니? 그리고 새 시아버지 될 사람 앞에서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요. 저희 아버님은요. 소나무처럼 든든했던 그분 한 분뿐이세요.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도 자식 며느리 걱정 끊이질 않던 우리 시아버님밖에는 없다고요. 근데 제비 같은 춤선생, 우린 그런 사람을 아버님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 줄 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식 며느리 걱정? 그래, 말 잘했다. 죽은 그 인간이 니들 주겠답시고 3층짜리 원룸 건물 하나 해뒀다 하지? 거기 들어가서 살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 벌써 이 양반이랑 신혼살림 다 꾸려놓고 오는 길이니까. 이 양반이요? 신혼살림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벌써 치매라도 걸리셨어요? 건드릴 걸 건드리셔야죠.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제3자가 어디서 갑질이야? 그 집은요,
아버님이 저희 부부랑 손자한테 남긴 사랑 그 자체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걸 건드리겠다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차라리 미쳤다고 치자꾸나? 미쳤다는 욕 한마디에 가져갈 수 있는 재산치고 3층 원룸 건물이면 내 쪽이 훨씬 이익이니까. 그리고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죽은 저 사람 정실 부인이야. 법적으로 내가 1순위 상속자야. 시모의 말을 듣는 내내 속으로 역겹더라고요. 전신마비 시아버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뒤로는 춤바람만 피워댔던 주제에 이제 와서 정실부인 운운하는 게 이치에 맞기나 하냐고요. 더 역겨웠던 건 시모와 춤 선생이 장례식 부조금까지 몽땅 챙겨서 도망을 쳤다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왔던 거죠. 춤바람에 눈이 멀어버린 나머지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돈밖에 보이지를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쓴 짐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던 거고요. 결국 시아버님의 장례식은 소동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저희 부부는 발인을 마치고서야 원룸 건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진짜로 신혼살림을 차려놓은 시모와 춤 선생이 와인을 마시며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런 모습을 마주한 것만으로도 토악질이 나올 지경이었고 시모와 보고 살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지금이야 좋겠죠. 행복하겠죠. 돈은 돈대로 거머쥐었겠다. 옆에 새 남자도 하나 끼고 앉았겠다. 원했던 걸 전부 다 이루었으니 세상 다 가진 기분이겠지. 근데 그 인생의 결말까지 쭉 해피엔딩일까요? 난 아니라고 보는데. 아프고 힘든 사람들 외면하고 자신의 입속만 챙긴 짐승 쓰레기한테 주어질 해피엔딩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기세 좋게 시댁을 떠나왔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시아버님의 병수발이 몇 년씩이나 길어졌던 탓에 3층 원룸 건물은 저희 부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는데요. 그걸 시모에게 빼앗겨버린 꼴이 되었으니 말 다 했죠. 결국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저희 부부는 친정어머니에게 의탁하게 되었고 친정엄마는 시리에 빠진 저희 부부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내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아프고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그거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살고 있네요, 뭐.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너도 어릴 적에 견학하면서 직접 봤었잖니?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하루의 재미와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거. 하물며 너희는 앞길이 아직 창창해. 남편 부인 사이의 사랑도 무척이나 애틋하고. 그런데 뭐가 걱정이니? 글쎄요.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더 있을까요? 이복의 김서방. 네? 자네한테는 꿈이 있었지 아마? 공인회계사입니다, 장모님. 그래, 공인회계사. 난 말이야, 자네가 우리 예진이를 위해서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싶네.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되어서 큰 돈을 벌어오라는 뜻이 아니야. 남편이 그리고 아빠가 어려움과 열심히 맞서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자식과 부인에게는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된다는 뜻이지. 내 말 이해하겠나? 네, 장모님. 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씩씩해서 좋네. 예진이 너도 그래. 힘들 때 버리지 않겠다면서 네가 먼저 청혼했다며? 그 마음 놓지 마. 엄마가 봤을 땐 김서방처럼 듬직한 남자 세상에 또 없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당당히 다시 일어서 봐. 저희 부부는 엄마 덕분에 숨 돌릴 겨를조차 없이 치열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재취업에 성공한 저는
매일같이 야근을 자처해가면서 참 열심히도 살았어요. 야근 수당을 받아 남편의 아르바이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요. 그런 모든 순간 친정 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셨어요. 남편을 위해 수험생에게 좋다는 식단을 언제나 준비해 주셨고 손주도 키워주셨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던 덕분에 생활은 차츰 안정되어 갔고 제가 직장에서 승진하던 날에는 서로 얼싸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그렇게 5년, 정확히는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에서야 한 호텔 결혼식장에서 저희 부부가 의절했던 시모와 재회하게 되었어요. 시모를 마주친 저희 부부는 그럼 그렇지 하는 실소를 흘렸고 시모는 저희 부부를 보며 경악했어요. 저희 부부는 호텔 내식장에서 뒤늦은 결혼식을 호화롭게 올리는 신랑 신부였는데 시모는 남은 뷔페 음식물 쓰레기나 정리하며 허드렛 일을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지난 5년 6개월 전,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직장에서 승진했던 바로 그날, 남편의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 소식이 있었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회계법인에 떡하니 취직까지 했고요. 남편은 2년간의 수습회계사 시절을 똑부러지게 버텨내었고 이후로 저희 부부의 살림살이는 하루가 다르게 쭉쭉 뻗어나갔어요. 저도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요. 공인회계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월급 상승폭이 훨씬 크고 빠른 직업이더라고요. 초봉 5천만 원에서 시작한 남편의 연봉은 매년 1,000만 원씩 상승했고 그렇게 5년 차에 접어들어 연봉은 1억이 되었죠. 물론 각종 성과급들은 제외한 순수 연봉만 따진 금액이니 꽤나 수입이 좋았습니다. 물론 저 또한 한몫 단단히 거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며 알뜰살뜰 모아온 자금을 바탕으로 실버 산업에 재테크를 했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이처럼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 된 저희 부부는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일이 늘 아쉬움이셨던 친정엄마의 걱정을 덜기 위해 호텔 결혼식을 준비했던 것이었고요. 돌아가신 시아버님도 걱정하셨던 부분이었고요. 반면 저희 부부의 전재산이나 다름없었던 3층 건물을 빼앗아갔던 시모는 대체 왜 결혼식장에서 남은 뷔페 음식물 쓰레기나 정리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친척들 통해서 소식은 종종 듣고 있었어요. 사실 크게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늙음하게 춤바람 나서 자식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친 여편네의 결말이야 뻔할 테니까. 춤선생한테 전재산 싹 가져다 바치고 버림당했다면서요.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고 환심 사보겠답시고 빚까지 내가면서 명품 선물 줄줄이 해대다가 빚쟁이의 알거지까지 돼버렸고. 그럼 니들은 그 얘기를 다 듣고도 모르는 척 연락 한 번을 없었다는 거니? 천벌을 받을 것들. 배 아파 낳아준 부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은 바로 하죠. 배 아파 낳은 자식 잘나인 건 당신이고 지금 당신 처지야말로 천벌이지. 이것이 근데? 말 조심해요. 허드렛 일이나 하는 주제가 큰 소리 낼 자리가 아니야. 우리가 컴플레인 한마디만 걸면 그나마 일용직 일자리마저도 없어질걸? 그럼 그 제비 춤선생놈한테 갖다 바치느라 쌓여버린 빚더미는 무슨 수로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화해하자꾸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괜히 다 지난 옛날 일로 트집이나 잡지 말고 가서 한복이나 한 벌 준비해와. 기왕이면 싸구려 말고 장인이 직접 만든 한복이었으면 좋겠구나. CM이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이 와중에 명품 한복? 고생 덜 하셨나봐. 아직 정신 못 차린 걸 보면. 남자한테 정신 팔려서 악다구니 칠 때는 언제고 자식 내외가 호텔에서 결혼식 치를 만큼 성공했다니 한복 떡하니 차려입고 혼주행세 하시게? 왜요? 장례식 부조금처럼 우리 축의금도 도둑질해보지 왜? 너 보기보다 꽁한 구석이 있구나.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야. 혼주 없는 결혼식이라고 뒷말라울성 싶어가지고. 글쎄, 아직도 모르겠어요. 친척 어른들이 왜 우리 결혼식을 당신한테 숨겼을까? 또 시아버님 장례식장에 춤선생 팔짱 끼고 나타난 당신을 목격했던 조문객들하고 오늘 우리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하객들하고 다른 사람들일까? 이미 당신은 나랑 남편이 사는 세상으로부터 몹쓸 여편네라고 완전히 낙인 찍혔다는 거잖아. 꼭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니? 그래, 좋아. 그렇다면 없는 사람처럼 얌전히 꺼져주마. 대신? 다만 몇 푼이라도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요즘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래. 우리 식구들 전부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기약 없는 병수발 드는 나랑 남편이나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아버님이라. 다들 너무 버거웠어. 하지만 당신은 어쨌더라? 우리에게 눈길이나 한번 줘봤던가? 아니잖아. 아프고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면서, 맞아요. 아프고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죠. 근데 앞뒤가 바뀌었잖아. 당신이 우릴 버린 거지. 잘 들어요. 앞으로 만나는 일 없을 겁니다. 도움 주는 일 더더욱이 없을 거고. 그니까 앞으로 빈대부터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늦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혼인신고만 해두고 살아온 자식에 대한 친정 어머니의 아쉬움을 훨훨 날려가면서요. 진짜 무서운 건 돈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되새겨 보아요. 타인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건 다름 아닌 인간 같습니다. 반면에 아프고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라는 친정 어머니의 말 또한 되새겨 보았어요. 그것도 곰곰이 생각할수록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상처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지가 되는 존재 또한 사람이니까요. 저 또한 제가 소중한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라봅니다. 여러분께 삶에서 많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게 해줄 인연이 옆에 있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